이번 시간에는 이제 악기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거창할 건 없고 역시 아주 처음 음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따가 이제 벌어질 여기서 어떤 음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오늘의 어떤 주인공은 지금 권호경 씨가 이제 직접 실연을 해 주실 거예요. 근데 물론 평소 때는 굉장히 더 멋진 곡을 쓰시는데 오늘은 보는 분들의 이해에 따라서 지난 시간 얘기했던 어떤 리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곡을 쓰는 그런 과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근데 다행인 것이 우리 권호경 씨가 한 번도 이런 뭐 디스코나 이런 쪽에 도전을 안 해보신 분이라고 그러셔서 한번 그런 차이점들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으로 그래서 특별히 오늘 김태훈 기사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아까 오경 씨가 그 잠깐 프레이즈 하나를 짚은 게 있죠. 4마디짜리. 그걸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피아노로 코드를 짚었어요. 네,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반복이 된다는 거.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앞에 이거 이제 동기잖아요. 네, 이제 여기서 이거를 전주로 쓰느냐 아니면 노래가 들어가서 이렇게 할 것이냐. 그것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피아노 소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뭐 대충 이런 식의 이제 진행이었는데 이게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전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중간에 이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앞을 이렇게 뭐 그러니까 한 마디의 코드 하나씩 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이렇게 가도 될 것을 지금 굉장히 아낌없이 4마디에다 다 풀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첫 번째 아까도 제가 그 칠판에 적어놓은 순서대로 따지자면은 처음에가 이제 디스코였는데요. 그거 찍은 드럼 악보에 표기된 대로 일단 찍어봤어요. 근데 그 리듬만 한번 피아노 빼고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악보대로 찍은 거거든요. 마음에 드세요? 네. 근데 제가 듣기에는 뭐 아까 이 소리와 아까 그 피아노 소리가 만나면 굉장히 그 어린 시절 낙원상가를 가서 각 악기점에서 나오던 자동 건반 소리들의 연출이 될 것 같은데 누구나 그런 시간을 한 번은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마음에 들 때까지 이제 만지는 게 어떤 편곡을 하는 과정과 곡이 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근데 거기서부터 뭐 뭔가 답이 다 나와진다면 그럼 뭐 음악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음악 하는 걸 재주로 이렇게 내세울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안에서도요, 이제 멜로디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이제 이 리듬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리듬만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 안에서 그럼 오경 씨가 직접 본인이 만든 그 코드니까 멜로디를 한번 어떻게 만들어 보면 좋을까요? 생각할 시간을 드릴 수도 있어요. 편집하면 되니까. 네, 여기 건반으로 한번 치워보시죠. 네, 지금 피아노 소리가 나고 있으니까요. 네, 자, 이런 멜로디를 만드셨어요. 리듬이 분명히 자극이 좀 된 것 같아요. 이 멜로디를 만들 때. 이걸 예를 들어서 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발라드로 우리가 갔다 그러면 뭐 이렇게 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템포와 아까 지금 하는 건 똑같은 코드 진행이지만 그 안에서 지금 오경 씨가 생각한 멜로디는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뭐 발라드식의 어떤 진행이 아니라 분명히 리듬이 옆에서 나오는 상태에서 보통 이제 근데 사실 이게 너무
거저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중음악이라는 건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루브 음악 같은 경우에는 잼, 드러머가 이렇게 시작하고 말이죠. 그런 뭔가 동기, 악절로서의 동기 이외에 어떤 소리로서 사람을 이렇게 뭔가 그림을 만들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리듬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아니면 뭐 몇 번 해봤다면 안 틀어놔도 머릿속에서 하우스 비트가 나오겠죠. 디스코 비트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건 죄송한데 리듬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릴게요. 똑같은 리듬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드럼 소리라면 좀 다 다르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리듬을 만들 때부터 뭔가 그 리듬에 몰두할 수 있게끔 톤 선별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들을 때는 좀 엉성하게 짝이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비트에서 시작을 해서 아까 오경 씨가 처음에는 이 비트 없이 만든 코드 진행이었어요. 그 진행 위에 지금 생각했던 멜로디 생각 안 나죠? 또 잊어버렸죠? 네. 아, 생각나세요? 그럼 그 멜로디를 한번 여기다가 더빙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피아노 소리 위에 피아노 멜로디를 쳐보세요. 네, 앞에 보내고요. 시작. 자, 됐습니다. 좀 난해하네요. 거기 그러니까 좀 가창력이 있는 그런 가수가 불러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오경 씨가 선택한 멜로디는 굳이 이 빠른 비트가 아니어도 충분히 뭔가 뭐 어필할 수 있는 멜로디 같아요. 왜냐면 리듬을 이용해서 뭐 딱딱 끊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댄스곡으로 만들어서 부른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다른 분위기가 나올 것 같네요. 뭐 앞에를 뭐 딴딴딴 따단딴딴 따란딴딴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게 이렇게 그죠? 그런 식으로 지금 멜로디를 진행하셨어요. 근데 지금 일단은 이 친 멜로디의 옥타브 폭이 아까 건반을 두드린 폭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멜로디 라인을 친 건반을 위로 한 옥타브만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 팁이 보통 이렇게 빠른 곡들을요. 이런 피아노 소리로 멜로디를 연주해갖고 데모를 주잖아요. 그러면 거의 90%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보통들 아주 열심히 뭐 이제 가이드송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담아서 보통 멜로디를 입으로 연주를 하든지. 근데 그럴 때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말도 안 되는 영어와 이론은 좀 상가해 줬으면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만드는 재미죠. 그러니까 보통 랄랄라 내지는 뭐 이제 자신만의 어떤 뭐 그런 허밍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다듬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가장 일상적으로 뭐 주로 뭐 이런 주영훈 씨가 가끔 TV에서 작곡하는 모습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보통 저도 그렇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곡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 자체가 간단해 보인다고 해서 곡을 만드는 사람조차 간단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동안의 배경들,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왔던 음악들이나 아니면 이 곡에서 꼭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보다 덜 상업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뭐 상업적인 멜로디 이런 걸 떠나서 뭔가 자기만의 것을 위해서 그걸 찾기 위해서 또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반복을 계속 시킬 텐데요. 여기에 이제 베이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베이스 소리를 좀 주시겠습니까? 네, 들리시죠? 지금 오경 씨 같으면 여기에 베이스 패턴이 어떻게 나와야 될 것 같으세요? 근데 리듬에 맞춰서. 네, 한번 어떻게 해볼까요?
녹음은 안 하시고요. 한번 그 위에 맞춰서 한번 오경 씨가 플레이할 수 있도록. 아, 좋아요. 네, 계속 해보세요. 더 박자에 맞춰서. 네. 지금 오경 씨가 선택한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할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디스코라 그러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그런 약간 저도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한번 넣어서 어떻게 들리는지 그게 또 박자가 손으로 이렇게 칠 때랑 이런 전자음악 같은 경우에는 킥과 딱 퀀타이제이션을 시켜가지고 박자가 맞았을 때 어떻게 들리는지 자 가보겠습니다. 두 손으로 칠 줄 몰랐죠? 저도 치다 보니까 웃긴데 원래 그걸 한 손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편의상 두 손가락으로 좀 오늘 많이 망가지는군요. 자, 근데 보통들 뭐 편하자고 하는 건데 일단 이 시퀀스를 녹음할 때는 가장 좋은 게 손가락이 안 돌아갈 때는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2번 더빙을 해도 되고요. 아까 뭐 쳤던 부분에 앞에 뭐 해놓고 뒤에가 틀렸다 그럼 그 다음부터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멋쩍지 않을 때까지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본인이 생각해서 들었을 때 멋쩍지 않은 분위기에 어떤 사운드가 연출될 때까지 수십 번 혼자서 자기가 연습을 하고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퀀타이제이션을 시켜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나오거든요. 위에 멜로디 라인도 약간 박자가 엉켰잖아요. 그것도 편집을 통해서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완벽한 어떤 지금 에디트가 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쳤던 이 건반의 벨로시티라고 이제 강약 있죠. 그게 지금 조금씩 맞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손을 보는 과정을 그게 이제 미디 음악을 할 때 꼭 필요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자기가 뭐 약간 자신 없는 플레이를 했다 그러면 안에 매트릭스 창을 열고 들어가서 숫자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거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상대적으로 뭐 리얼 연주자들이 틀리지 않으려고 같은 곡을 수백 번, 수천 번씩 연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곡이 어느 무대에서 자기가 딱 쳤을 때나 똑같은 어떤 그런 테크닉으로 연주될 만큼의 노력을 한다면 전자음악은 물론 그만큼 연습을 안 해도 되는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멋진 연주가 되도록 편집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한 번 딱 쳐놓고 자 다음 악기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쌓이다 보면 그게 굉장히 어딘가 모르게 좀 불편해지는 요소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지금 제가 권장해드린 베이스 라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베이스 라인도 베이스 소리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고 하는지 굉장히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요. 자, 지금 그러면 멜로디 라인도 퀀타이제이션이 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그 베이스 나오는 부분부터 들어보고 싶은데요. 약간 방정맞나요? 근데 보통의 일반 가요들이 베이스 라인을 이런 걸 많이 선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베이스를 한번 다른 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럼 오경 씨가 처음에 시도하려고 했던 자, 베이스를 아예 다르게 잠깐만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제 어떤 식으로 아까는 디스코라면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택이 좀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뭘 했는지 전혀 모르겠죠. 퀀타이제이션을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베이스 소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음이 하나 눌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음을 눌러도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모노포닉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적어도 다른 음을 건드렸을 때 이 음이 끊어지지 않고 다른 음까지는 연결되게 되는 그 기능이 있는데, 지금 여기 베이스 음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부분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쳐야 될 것 같아요. 어느새 이게 전주가 됐군요.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다시. 썩 잘 된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아까 이 느낌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 다르죠? 어떤 쪽이 마음에 드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멜로디 라인을 이걸 뺀 상태에서 들었을 때 그때도 멜로디를 이렇게 가고 싶으실까요? 리듬을 빼고. 아니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들어간 상태, 지금처럼. 베이스가 들어간 상태라면 조금 더 바뀔 수도 있을 것 조금 같아요. 바뀔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어떤 악기를 사용하면서 작곡을 하는,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 드리려는 프레이즈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조금 더 제가 베이스를 잠깐 열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악기 자체를 열었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서, 잠시 후에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베이스나 어떤 전자악기든 간에 소리를 좀 앞으로 내고 싶을 때는, 그러니까 뭐, 어쿠스틱 악기 같은 경우에는 주법을 달리한다든지, 강약을 조절하겠지만, 여기서는 주파수 대역을 만지면요, 소리가 굉장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리퀀시를 조금 올려볼게요, 위로. 자, 이 상태에서 베이스하고 멜로디를 없앤 상태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분명해졌죠? 자, 앞에 이제 이런 부분이, 약간 휴먼 리그의 Don't You Want Me라는 곡을 보면 베이스가 땅땅다다당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베이스 라인이 그럼 약간 카피 같아 이러질 수가 있죠. 모르죠, 원곡을. 네. 아는 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코드가 지금 따단 따단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런 곡들이 요새 꽤나 유행을 했어요. 그죠? 예를 들어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가, 저는 피아노 잠깐 앞부분이 이승철 씨 노래 중에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이런 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로 따지면 이제 업사이드예요. 마음만 먼저 가가지고 이제 곡이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이런 경우에 뭔가 자기가 카피를 했다라고 해서 자책감을 갖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코드로 진행된 곡은 엄청 많아요. 나나나나나 따다다다다 이게 뭐예요? 짱가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우리가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마저도 다 카피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곡을 아예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이 코드 진행에서 꼭 자기가 어떤 멜로디를 만들고 싶다. 이럴 때는 지금 아까 같이 디스코 리듬으로 가면 이승철 씨 노래가 생각나죠. 그렇다고 폴카 리듬이 된다 그러면은 김건모 씨 노래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이럴 땐 자기만의 어떤 다른 패턴과 멜로디상으로서는 좀 뭔가 다른 쪽의 그런 곡들과 그러니까 코드 진행은 같지만 자기만의 오리지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면서 곡을 만든다는 게 많이 들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피해가야 될 길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고민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게 되겠죠. 뭐 겉으로 볼 때는 건반 뭐 툭툭툭 하면 다 소리들 나오니까 쉬운 일 같이 생각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보다 신중하게 자기가 이제 한 곡 한 곡 만들 때 베이스라인 하나하나라도 더 어떤 자기만의 색깔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